네. 자, 거두절미하고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다른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주제는 같습니다. 기무사 개헌 문건인데요. 새로운 내용이 지금 또 밝혀졌다고 해서 모셨는데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문건이 또 발견이 된 겁니까? 다른 문건이?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 문건이고요. 네. 기존 문건이 너무 흐릿해서 저희도 예.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장 위에 캡션으로 박스로 들어있는 네. 그 상자 안에 글이 잘 안 보여서 저희가 필사를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 필사를 못한 부분이 저희가 추가 제보가 들어온 거죠. 아, 좀 더 이제 선명하게 프린트된 문건을 확보한 네.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약간 충격적이라서 어. 저희가 기자회견을 이제 어제 했고요. 음흠. 그 이제 내용은 계엄 수행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계엄이 언제까지 돼야 된다? 네, 근데 어. 통상적으로 계엄은 수행 기간이 없습니다. 응. 그 소요 사태가 끝나는 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수행 기간은 통상적으로 국회나 대통령이 판단해서 계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봤더니 예. 인용시 2개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탄핵 인용시. 예, 그렇죠. 이제 이거 탄핵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인용이라는 게 탄핵을 이제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면 2개월. 그렇죠. 2개월이고요. 예. 기각이 되면 9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는지를 이게 만약에 저희가 그냥 흘려서 공개했더라도 예. 이것을 깊게 기자들이 보지 않았으면 전문가들이 보지 않았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죠. 네.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되면은 우리 헌법상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2개월입니까? 네, 그러니까는 조기 대선인 5월까지 계엄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리고 기각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예. 12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는 9개월이죠.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이든 아니면 그 원래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정대로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는 무조건 계엄을 유지한다. 그러니까는 정리하면 계엄 치하에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굉장히 그 유신 때나 있을 법한 오. 이러한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거를 이제 문건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네.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때 그러면 기무사의 의도는 계엄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선을 계엄 상태에서 치르게 만들겠다라는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다. 예, 그렇죠. 저희는 처음에 이게 기각 시 어떻게 할 건지를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라는 순진한 발상을 한 거죠. 바로 그 점이었죠. 처음에 나왔던. 근데 결국은 그 인용이 됐으니까 계엄이 안 된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냥 기무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냥 작성했던 문건이지 정말로 어떤 계엄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건데. 주장이 있었는데 그 주장이 무색해진 거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 내란을 일으키려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네. 명백한 의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이 문건에 나오는 대로 계엄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선이 치러졌으면요. 이게 반정부 활동 금지 포고령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문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한 가운데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예. 계엄을 유지하니까 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될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왜냐하면 이거는 저의 그냥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5.18 때 광주를 학살하고 그 다음에 계엄이 유지된 가운데 내란죄로 김대중 대통령을 군사법정에 세운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해석의 영역이니까 임태훈 소장이 이제 해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해서 그러니까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계엄령을 발동을 해서 대선 때까지 계엄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계획이었다면 왜 실행을 안 했느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데 그다음 핵심적인 어떤 그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실행을 못한 것이죠. 사실상 이러한 무리수를 둔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탄핵 소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한 자릿수였고요. 네. 2017년 3월 탄핵 심판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라는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는 절박함이 그들에겐 있었고요. 예. 다만 이 문건에서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태극기 집회가 13회가 열렸는데 네. 현 상황 평가입니다. 음흠. 그대로 읽어드리면 연인원 1,000만 명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뭐 2명이 죽고 다치곤 했지만 이들이 예상한 소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틀 동안 안 나오는 동안 네. 이 카드를 만지작거렸을 개연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에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는 소요 사태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모르는가 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틀간 지켜본 것 같아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확인을 하고요. 지금 유튜브로 이해일님이 이런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언론을 통해 무차별하게 배포하는 것이 맞는지요? 네. 라는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게 명백히 밝혀졌지 않습니까? 어떤 이게 점에서요? 기무사는 보안문서를 작성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안문서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2급 기밀 문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저를 고발을 해도 음흠. 검찰이 소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소환하죠? 그러니까는 작년에도 저를 고발했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올해도 저를 추가로 고발했는데 절대 이 법이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기밀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이제 그 군 인권센터에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문건 한 장을 지금 같이 이제 첨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위 아래로 군사 2급 비밀 가로 열고 시크릿 이렇게 네. 좀 적혀.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비밀 문건을 만들려고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보안 지키려고 네. 그냥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아, 그럼 이게 군사 기밀 자료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저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짜 문서를 만든 사람들은 지금 다 군사 재판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TF에 가담한 사람들은 예. 지금 현재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군사 기밀을 지금 군 인권센터가 무차별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는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없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 그 김정은 선생님께서 시선 집중 이걸 문건을 만들면서 네. 이렇게 위에다가 2급 기밀 문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뭐 겁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데 제가 그냥 그 기밀이라고 그냥 써놓는 것밖에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뜻이다. 이게 트릭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릭이다. 남들 예. 이제 접근 못하게 오히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임태훈 소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고요. 논란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말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임태훈 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때 당시 어떤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아마 의혹 제기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고발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를 고발했죠. 두 가지 혐의로. 그래요? 아까 앞서 얘기한 그 군사 기밀 유출한 것. 네. 두 번째는 명예훼손인데요. 네.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그 연루됐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지 연루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탄핵이 인용이 돼서 기각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니죠. 인용이 되면은 복귀를 못 하죠. 탄핵되는 거죠. 그 순간. 탄핵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대선을 누구 하에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 권한 대행 하에서 대선이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황 대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정말 이거 진짜 몰랐냐? 네.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권자인 한교안 당시 권한대행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의문입니다. 제가 이 의문을 했다고 해서 저를 고발하는 것 자체가 네. 공안검사다운 발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단식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의해서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 이런 곳이 있나 봅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임태훈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무고, 명예훼손 네. 혐의로 검찰이 고발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관련해서 네. 5151님이 그 자료 출처부터 밝히시오로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네, MBC 네. 미니로 김재성님도 네. 민간 단체가 저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좌파 민주당에서 흘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요지의 문자를 보내주셨고 일전에 저희가 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네, 하태경 네. 의원은 이거 청와대에서 준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 자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수사를 어디서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합수단에서 합수단에서 했죠. 합수단은 군 검찰과 민간 검찰로 나눠지니까요. 네네.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주실 수도 있고요. 제보. 네. 그러니까는 이게 불법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주신 것도 있고 음흠. 이런 자료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뭉갠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저는 공익 제보자들을 폄훼하거나 예.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 공격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들이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재수사 내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답변은 들려오질 않고 있네요.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총선이 앞서 있으니까 다들 그렇고 예산 정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빨리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이 20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단락되면은 답변들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